자, 여러분 교재 227페이지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크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험, 회피.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위험, 회피형이 대부분이 투자자입니다.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합리적 투자자라고 해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우리는 합리적 투자자. 자, 그러면 위험, 우리가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가 있어요.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행위인데, 자, 투자안은 두 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상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투자안이 있을 때, A, B 두 투자 대안에 있어서의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똑같았어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은 위험이 뭐한 것을 선택? 낮은 것을 선택하고, 반대로 위험이 똑같았다.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2번에 보세요. 위험 회피적 태도 보면은,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안이 있죠. 이때는 뭐다?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니까 위험이 낮은 덜의 동그라미. 덜이라는 건 뭐죠? 위험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덜과 더입니다. 덜 위험하는 것은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을 할 때 위험 회피적이라고 한다. 위험 회피적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위험 회피적이라는 것은 위험을 전혀 감수,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다는 거죠. 위험 부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 대출금리가 인상된다든지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나 인센티브, 보상, 유인, 보상책이 있는 위험일 경우에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 부담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거기 위험, 회피적 태도에 나와 있는 용어고, 자,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로 가면은,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그림을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과 위험. 자, 기대, 수익률, 위험에 있어서 위험이 제로다. 위험이 제로다. 예를 들어서 2%다. 자, 위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즉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 수익률을 우린 전문 용어로, 거기 여러분 교재에 뭐라 나왔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줄여서 무위험률이라고 해요. 무위험률. 없을 무자거든요. 위험이 없다. 위험이 없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무위험률. 무위험 자산 뭐죠? 위험이 없는 자산 하면은 국가가 보증한 국채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럼 국채 수익률이 무위험률. 그래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무위험률은 위험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시장의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은 결국 뭐냐? 위험이 제로니까 위험과는 관계가 없고, 그래서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불확실성 위험이니까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우리는 무위험률이라고 해요. 그 무위험률은 고정돼서 변할 수 있어요. 요 2%가 2.1% 될 수도 있거든요. 뭐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은 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고, 기준금리를 인하면 요 2%가 몇 프로? 1.8%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
일반 경제 상황, 아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변경이라든지 신용의 제한, 저축률, 투자율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돼? 무위험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위험이 4%일 때도 어떻게 돼요? 요 크기는 얼마? 2%. 위험이 제로일 때도 2%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이 없든 이 2%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무위험률은 뭐에 대한 위험과는 관계없잖아요. 위험이 높든 낮든 아무런 관계없고요. 순수한 뭐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대가. 무위험률은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즉 여러분들이 1년 만기 국채를 사면요. 1년이라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지 위험에 대한 대가는 없습니다.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만 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죠. 이게 여러분 위험이 높을수록 뭐도 높아가요? 기대 수익률도 점점 커져요. 커지는데 이 곡선이 바로 뭐죠? 우리는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 곡선. 자, 무차별 곡선의 개념은 자, 여러분 뒤에 가서 또 포트폴리오 이론 배울 때 배울 텐데 무차별 곡선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똑같은 만족을 줘요. 투자자에게 뭐를 준다? 동등한 뭐를? 효용 뭐를 준다? 만족을 줘요. 동등한 효용. 똑같은 자, 투자자에게 동등한 똑같은 효용, 만족을 가져다주는 위험. 자, 요 위험과 뭐죠? 요 기대 수익률의 조합.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조합. 컨비네이션이거든요. 조합을 연결한 곡선. 연결한 곡선인데 무차별 곡선이 지금 뭐죠? 위험축, 요 위험 X축입니다. 위험 X축에 대해서 밑에서 보면 뭐죠? 이거 볼록하죠? 위험축에 대해서 볼록을 할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자, 그럼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지금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상향. 그럼 이때 요걸 뭐죠? 요 크기. 이번 요 크기는 예? 위험이 제로일 때는 제로인데 위험이 4%일 땐 요 정도 크기죠. 요게 위험이 점점 높아질수록 이 크기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위험 할증률이라고 해요. 위험 할증률. 위험 할증률. 위험은 리스크고요. 할증률은 프리미엄.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뭘로 번역? 할증률로 번역을 했다. 할증률. 자, 이것은 증대되는 뭐에 대한 대가? 이번 이것은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바로 뭐가 된다? 위험 할증률. 그래서 여러분 투자의 대가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자, 227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보면요. 요구 수익률은 개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뭐가 돼? 증대됨에 따라 뭐 한다? 우리는 상승됨에. 이 지문 2번 출제된 지문.
그게 두 번 출제된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구 수익률은 자, 무위험률. 여러분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몇 프로 지금? 2%.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 할증률이 예를 들어 3%다. 그러면 2%, 3% 대준 몇 프로? 5%.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가산한 이 요구 수익률을 우리는 위험 조정률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 밑에서 두 번째 나오죠. 위험 조정률 227페이지 맨 밑에 위험 조정률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 교재 다시 228페이지 오시면 또 중간 박스 수식 있죠.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는 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죠. 뭐가 있다? 인플레이션.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인데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이 2%다. 2%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요구 수익률, 투자자 손해니까 요구 수익률을 더 높여요. 플러스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에서 5%에서 몇 프로? 2% 더해주니까 몇 프로죠? 7%만큼 요구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 5%에서 7%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그만큼 더 2%만큼 더 높아지는데 이것을 여러분 거기에 전문 용어가 나오죠. 어빙 피셔라는 학자 이름 따서 피셔 효과. 그 중간에 수식 바로 위에 피셔 효과가 있어요. 피셔 효과.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26회 요거 나왔거든요. 26회 시험에 무위험률이 상승한다. 2%에서 3% 오르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할까요? 내려갈까요? 상승하죠. 근데 26회는요.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하락한다 출제했어. 틀렸죠? 네, 틀린지 뭐. 그럼 작년은 뭐가 나오냐? 작년은 요거 나왔어요. 예? 요구 수익률이 하락하면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요구 수익률도 하락하죠. 그렇죠? 작년에 출제했잖아요. 그래서 요 말들을 잘 보셔야 돼요. 26회 시험, 29회 시험에 출제하고 우리가 4회 시험은 또 계산 문제를 출제했죠. 요거 다 더해준 몇 프로냐? 요거 한번 14회 시험 출제인데. 그리고 다음에 낼 때는 무위험률 냈으니까 다음엔 요거 낼 수 있어요. 위험에 대한 할증률이 높으면 뭐로 높아진다?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 또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되면 그만큼 또 뭐도 높아져? 요구 수익률도 높아진다. 이런 용어들이 이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또 그 수식 바로 밑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위험에 대한 뭐에 따라? 회피도에 따라 달라진다. 위험 회피도가 요거. 자, 여러분 요 각도 있죠? 이 각도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 자, 그러면 이 위험 회피도는 무위험률 이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위험 회피도가 이렇게 작을 때는 이걸 뭐라고 하죠? 위험 회피도가 작을 때를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자,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근데 위험 회피도가 크면 어떻게 돼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급해진다. 이 지문 26회 급해진다를 뭘로? 완만해진다로 출제했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급해질 때를 뭐죠? 급해질 때를 우리는 보수적.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요 X축에 둘 다 볼록합니다. 볼록하면 위험 뭐다? 회피형 투자자.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그럼 어디가 기울기 급해요? 공격적보다는 보수적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기울기가 급해요. 왜? 그만큼 수익률을 더 높게 요구하거든요. 자, 공격적인 수익률 몇 프로? 여기 위험 할증률 여기에 3%라고 했으니까 이게 몇 프로다? 예? 5%. 이게 2%에다가 3% 하면 5%죠. 2% 3%하면 5%.
공격적인 몇 프로를 요구한다? 5%를 요구하는데 보수적은 위험, 동일한 위험에서 보수적은 더 수익률을 뭐다? 높게 요구한다. 되겠죠? 자, 동일한 위험에서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보다 보수적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요걸 우선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지문이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 4번 끝에 나온 지문이죠. 자, 그러면 또 그 밑에 우리가 보시면요.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가 나오는데, 자, 227페이지 밑에서 5번째 보시면 얘기 나오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항상이란 말 안 쓰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자, 이 지문을 또 우선 출제를 또 많이 하죠. 21회 시험과 그리고 우리가 25회 시험에 또 출제한 지문. 3번 출제했죠. 비례 관계 있다. 그럼 비례 관계가 뭔지 아세요? 네? 투자자가 시장에서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뭐다? 그만큼 높아진다.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우리 뭐라고 한다? 비례. 비례로 출제하다가 말을 또 바꿔버려. 뭐라고? 플러스 양의 관계에 있다 하면 또 헤매. 양이 여기 또 무슨 말인가 지금 나오는 거야. 이게. 비례가 뭐야?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 플러스 무슨 관계? 비례. 14회 시험은요, 이걸 뭘로 출제한자세요? 14회 시험은 뭘로? 반비례. 반비례는 뭐야?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가 아니란 거예요. 플러스 비례 관계. 시험에 잘 내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위험, 수익에, 여러분 거기에 상쇄를 뭐라고 해요? 트레이드 오프. 여러분 야구 경기할 때 여러분 우리 야구 보면요, 프로야구 보면 트레이드 하잖아요. 언제? 오프 시즌에. 그래서 나온 용어예요. 트레이드 오프. 서로 트레이드면 상쇄시킨다. 트레이드 오프. 그래서 위험이 높고 수익도 높아지면 두 개가 뭐가 된다? 상쇄가 된다.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 벌써 3번 출제를 또 한 용어입니다. 시험에 요거 여기서 많이 내거든요. 여러분 계속 출제하잖아요, 지문에. 그래서 잘 확인을 해둬야 돼요. 근데 요거는 계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계산 문제가 아니고 말로서 출제하잖아요. 최근에 계속. 작년에도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엔 여기서 출제했죠.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요구 수익률도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예? 말도 출제하고 또 여기서 지문에서 또 출제를 합니다. 그림을 잘 이해를 해두시면서 보시고 228페이지 위험과 가치의 균형인데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데 할인율로서 뭐를 적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적용한다. 자, 여러분 위험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시장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다. 자,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으면은 요구하는 수익률도 뭐다? 높죠. 자, 그럼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커지면 전체값, 장래 기대되는 수익은 어떻게 돼? 일정하다. 변화가 없을 때. 그럼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위험과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변동하니까 무슨 관계?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음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자, 위험이 동일하다.
자, 시장에서 우위함이 변화가 없다. 우위함이 뭐다? 불변. 불변, 변화가 없다는 건 동일하죠. 동일할 때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호황이면 어떻게 돼요? 우위함은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 시장이 좋아요. 호황, 국면에 접어들어서 우리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수익이 증가하면은 할인율은 변화가 없죠. 위험이 변화가 없으면 할인율도 변화가 없어요. 불변. 그러면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1억에서 5억으로 증가하는데 할인율은 5%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뭐도 높아요? 부동산의 가치.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은 오르는데 동일한 할인율을 할인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도 뭐다? 상승을 하는 거죠. 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229페이지에 수익과 위험에 있어서의 측정이 나옵니다. 자, 우선 수익과 위험의 측정. 자, 올해 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재 그 중간에 표가 확률 분포표입니다. 확률이 있잖아요.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뭐를 구한다? 우리는 이 통계적으로 평균 분산을 구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익을 측정을 할 때는 여러분 거기에 표 봤더니 가운데 표 봤더니 순영업소득이 나오죠. 순영업소득은 순수익입니다. 이 순영업소득에 뭘로써? 순영업소득에 기대치. 자, 여러분 기대치는 기대값 평균값이에요. 기대값 평균값이에요. 순영업소득에 기대치로 추계되는 뭘로 측정한다? 기대 수익률. 기대의 수익률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표를 보시면은 순영업소득에 대한 기대치가 나오죠. 자, 그 한번 포보세요.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기대값을 구할 때는요, 어떻게 구하느냐? 그 순영업소득과 확률을 서로 곱해주면 돼. 자, 우선 경제 상황이 뭐일 때? 불황일 때 얼마죠? 9천만 원. 자, 경제 상황이 불황일 때 9천만 원이고, 정상적일 때 얼마죠? 1억 원. 경제 상황이 호황일 때는 1억 1천만 원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각 경제 상황에 따르는 순영업소득의 뭐를? 확률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확률. 얼마? 자, 요 확률이 얼마죠? 불황일 때는 전체 100%예요. 여러분, 전체 우리는 확률은 합은 100%입니다. 전체 100%에서 몇 프로? 불황일 때 몇 프로? 10%를 차지해요. 여기에 들어옵니다. 전체 100%에서 몇 프로? 10%. 얼마? 0.1이야. 그럼 여기는 전체 100%에서 정상 몇 프로? 80%니까 0.8. 여기 전체 100%에서 호황 몇 프로? 10%, 0.1. 이게 어떻게 돼요? 곱해주면 되죠. 이 가중치를 곱해서 확률, 이 가중치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은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얼마죠, 이거? 900만 원. 요거 8천만 원. 요거 1,100만 원. 했더니 얼마 나온다? 1억 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총 투자 금액. 자, 여러분 총 투자 금액이 10억 원이다. 자, 예를 들어서 총 투자 금액이 10억 원이면 기대 수익률은 얼마? 여러분 요거 구하려면 기대 수익률은 분모는 뭐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 투자 금액 얼마죠? 10억 원. 그럼 분자는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기대값, 평균값 얼마? 1억 원. 1억 원 곱하기 퍼센티지로 가야겠죠?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10%. 기대 수익률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 뭐가 주어지겠죠? 총 투자한 금액이 만약에 주어졌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위험의 측정. 자, 위험을 측정할 때는 뭐 갖고 측정하냐 하면은 표준 편차 또는 표준 편차를 제곱한 뭐를 가지고? 분산. 표준 편차를 제곱한 뭐를 갖고 측정한다? 분산 갖고 측정한다. 자, 표준 편차는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이 그림이 정규 분포곡선. 자, 평균인 기대 수익률 몇 프로? 10%죠. 평균인 기대 수익률 10%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곡선을 정규 분포 곡선인데, 자, 표준 편차는요,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느냐, 얼마 떨어져 있는가 측정합니다. 평균에 밀집하면 어떻게 돼요? 평균에 가까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균에 가까이 가면은 뭐가 돼요? 우리는 위험이 작아요.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가 작죠? 작으면 위험이 뭐다? 평균에 밀집했기 때문에 낮아요. 위험이 낮은 거고,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표준 편차가 크고, 이때 위험은 높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표준 편차가 작으면 위험이 낮고, 표준 편차가 크면 위험도 높다. 26편 요걸 알아야 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럼 분산은 계산할 때 어떻게 된다? 자, 아까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인데, 지금 불황일 때 얼마? 불황일 때 9천만 원이잖아요. 불황일 때 9천만 원이 얼마? 평균 얼마? 여러분 기대치가 평균값 얼마? 1억 원. 1억 원으로부터 얼마 떨어졌냐? 평균, 기대치 평균 1억 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얼마 떨어졌어? 1,000만 원 떨어져 있네요. 요걸 뭘 한다? 편차를 뭐 한다? 제곱한 게 분산이잖아요. 여기 곱하기 얼마? 불황일 때 10%. 이게 불황일 경우에 분산. 정상적일 경우는 또 얼마죠? 경제 상황이 정상적일 때 1억 원이, 순영업소득 1억 원이 평균 기대치 1억 원으로부터 얼마 떨어지냐? 편차를 제곱했을 때 확률 80%. 그리고 황일 때는 1억 1,000만 원이 얼마로부터 떨어졌다? 1억 원. 1억 원으로부터 평균 1억 원부터 얼마나 떨어지냐? 곱하기 또 얼마? 10%. 불황일 경우, 정상적일 경우, 황일 경우 다 더해주면 뭐가 돼? 전체 분산. 1억 빼면 제로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얼마? 9천에서 1억 빼니까 마이너스 1,000만 원인데, 마이너스는 제곱하니까 뭐가 돼?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 곱하기 0.1. 요것도 1,000만 원 제곱 곱하기 0.1이 몇 개? 2개. 그럼 얼마 나온다? 1,000만 원에 제곱을 해서 0.1을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분산이 나온다. 여기 분산. 분산 구할 수 있겠죠? 네, 이런 형태인데, 시험 문제에 보면요, 앞으로 모의고사 보면 이렇게 표가 주어지고 평균 분산 구하는 거 자주 내요. 여러분 출제 타임이 됐어요. 출제할 타임이 됐으니까 잘 우리가 또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 자, 변이개수 230페이지. 변이 또는 변동,
변이계수, 변동계수를 다른 말로 기대 수익률, 단위당 오위험도. 자, 여러분 그 교재 보세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오위험도를 뭐라고 한다? 네?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라고도 해요. 자, 기대 수익률 단위당 오위험도입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뭘로 간다? 분모. 기대 수익률 몇 프로? 수익률이니까 1%당 오위험. 오위험을 측정할 때는 뭐 갖고? 표준 편차 갖고 측정을 해요.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 단위당 이 위험이 뭐 할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그래서 변이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변이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거 계산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우리는 아파트, 상가, 호텔, 투자 대상이 있는데, 자, 여기서 기대 수익률. 아파트 몇 프로? 5%, 상가 10%, 호텔 20%다. 자, 표준 편차는 뭐를 측정한다? 오위험을 측정하는데 여기 1%, 3%, 10%다.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이렇게 표는 주어져요. 표는 주어집니다. 이때 뭐를 구하라? 변이 계수 구하라. 이걸 못 구하면 안 되지. 표는 주어졌는데. 그럼 얼마? 여기는 5%죠. 5%, 몇 프로? 1%. 5분의 1이니까 0.2. 여기는 10분의 3, 0.3. 여기는 20%에서 10%니까 2분의 1, 0.5. 그러면 어느 게? 요거네. 요게 가장 작잖아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가 가장 낮은 뭐를 선택해야 된다? 아파트 투자를 선택해요. 그러면 다른 건 포기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얘기죠. 아파트, 상가, 호텔 이렇게 서로 다른 투자 대상을 비교하죠. 비교할 때는 서로 다른 투자 대상을 비교할 때는 앞에 뭐를 붙여요? 상대적이란 말이 들어요. 되겠죠? 자, 여러분 나중에 또 배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투자 대상을 비교할 때는 뭐를 붙여? 상대적. 상대적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뭐죠? 위험이죠. 그러니까 뭐를 한다? 상대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표준 편차는 위험이니까.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할 때는 이렇게 상대적이다. 아파트가 상가, 호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죠. 상대적이라는 말은 의미를 좀 알면 되겠네요. 작년에도 말로 출제했죠. 자, 여러분이 230페이지에 오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자, 오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뭐가 나온다? 오위험의 회피, 오위험의 정가, 오위험의 보유, 오위험의 통제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오위험의 회피. 오위험의 회피한다. 위험을 뭐 한다? 뭐 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미래의 손실 가능성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을 뭐 하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거기 봤더니 위험의 회피에 있어서 관련해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한다든지 투자에 부적격 자산을 제외한다. 뭐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제외시키는 방법. 뭐 위험의 회피죠. 자, 또는 뭐를 위험한 투자를 뭐 한다? 제외.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도 뭐를? 위험을 회피시키는 거. 자, 위험의 회피 10.
17회 시험에 출제했죠. 15회 시험에 우리가 위험의 정가가 또 출제했죠. 15회 시험. 위험의 정가 17회 21회 시험에 출제다. 자, 위험의 정가, 여러분 조세 정가 배우셨나요? 시험 문제는 여기에 4개 중에서 출제한다면 우리는 요걸 출제를 많이 해요. 출제원들이. 정가시킨다. 자, 여러분 15회 시험은요, 요걸 출제했거든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받는 임대인이 손해예요. 임대인이 손해니까 뭐를 통해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정가시켜야 돼. 이게 바로 뭐다? 우리는 위험의 정가가 돼요. 예? 예, 위험을 정가시킨 것. 또 시험 문제, 그건 15회 시험에 출제했고, 또 우리는 21회 시험에 또 요걸 출제했죠. 보험에 가입을 한다. 자, 여러분 미래에 잠재적인 손실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위험을 또 뭐 한다? 또 넘긴 거. 보험에 가입을 한다. 그리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하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청업체는 누구에게? 하청업체의 위험을 떠넘겨. 그리고 또 기업과 리스 회사 간에 또 리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은 또 뭐였죠? 리스 계약에 따른 위험을 누구에게? 리스 회사에 또 떠넘깁니다. 이런 것은 다 위험의 뭐다? 정가. 하청계약 체결, 리스 계약 체결하는 것은 위험의 정가. 위험을 보유한다. 여러분, 이 미래의 손실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부담을 하겠다. 위험 보유 스스로 부담하겠다. 그 예를 들어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발생할 경우에 그러한 감가상각에 따르는 충당금을 설정해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겠다. 이걸 위험의 보유. 위험의 통제는 손실의 발생 횟수 몇 번이냐, 또 규모, 이 규모를 줄이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민감도 분석이 있다든지 또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의 통제. 이 4가지 중에서 우리 뭐를 중요한다? 위험의 정가를 중요시킨다. 자, 또 위험의 처리 방법.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죠. 자, 4가지가 있어요. 자, 이 4가지 중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투자한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안전한 자산인 국가가 보증한 국채에 투자한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건 위험의 회피야. 위험의 회피. 자, 그리고 보수적 예측이죠. 자, 투자 안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가능한 한 가장 낮게 가능한 한 가장 낮게 예측을 해요. 가장 낮은 예측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낮은 기대 수익률을 기준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보수적. 자, 그리고 위험 조정 할인율. 요거 28회 시험에 또 정답 물었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자, 15회 시험, 추가 시험도 냈고 21회, 28회 시험 다 출제. 네, 여러분 요거 얘기입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거 요거. 자,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뭘수록 위험한 투자일수록 뭐를?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높은의 동그라미. 이걸 시험에 계속 뭘로 출제했다? 낮은으로 출제했습니다. 28회도 낮은. 그게 정답.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이, 할인율은 뭐죠? 요구 수익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
낮은이 아닙니다. 낮은으로 계속 출제했습니다. 자, 민감도 분석. 요거는 요즘 계속 출제하네요. 민감도 또는 감응도 분석인데 여러분 시험 지문에 계속 출제를 하는 내용이에요. 15회 시험에 처음 출제해서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민감도 분석은 개념을 출제하거든요. 시험 문제는 뭐를? 개념. 투입 요소의 변화. 여러분 하나 변화시키는 건 뭐죠? 개별적. 또는 여러 개 변화시키는 건 뭐죠? 집단적.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우리는 산출되는 결과를 뭐라고 하죠? 거기에 수익성이 있어요. 수익성.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산출되는 요소, 결과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뭐가 변해요?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임대료. 또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 공실률,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경비, 부동산에 있어서의 보유기간, 또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부동산 가격의 상승, 뭐 이런 것이 변화를 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 변화를 하나, 두 개, 세 개, 여러 개를 변화시켰을 때 산출되는 결과인 수익성이 어떻게 변하느냐 보는데, 문제는 이 투입 요소는 무슨 변수? 독립 변수. 산출되는 결과는 영향을 받는 뭐죠? 종속 변수.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뭐 갖고 분석을 한다? 우리 회귀 분석. 회귀 분석법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회귀 분석법 가지고 분석을 할 때 회귀 개수가 민감도야. 이 민감도, 회귀 개수, 민감도가 높다. 여러분,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투입 요소, 임대료의 약간의 변화에도 수익이 크게 변동한다. 위험이 높은 투자를 말합니다. 자, 우선은 민감도 분석 개념 시험에 단골로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색깔 칠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교재 233페이지에 평균 분산 결정법. 자, 평균은 뭐죠? 자, 평균은 여러분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험 수익 측정할 때 배우는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평균과 뭐를 구한다? 분산을 구해요. 평균 분산을 구하는데 평균은 뭐와 관련이 있다? 수익을 측정하는 거고 분산은 뭐를 측정? 위험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이죠. 자, 12회 시험과 28회 시험에 개념을 우선 출제를 했습니다. 개념. 평균 분산 결정법에 우선 개념을 우선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거기에 평균 분산 결정법의 내용이 나오죠. 자, 우선 지배의 원리가 나오거든요.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 자,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은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는 뭐를 의미한다? 이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는 이걸 의미하는 거. 뭐?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 자,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죠. 자, A, B 두 투자를 했을 때 기대의 수익률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하면 기대의 수익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배의 원리. 이 지배의 원리를 묻는 지문이 우리 15회 시험, 20회, 26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했었죠. 그리고 또 28회 시험에 이 지배의 원리 지문을 묻는 지문들이 출제를 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내는데 그 지문을 봤더니 그 표에 보면 이런 용어가 나오죠. 기대의 수익률. 자, 기대의 수익률 A, B가 서로 몇 프로? 10%다. 기대의 수익률이 똑같았다. 그럼 표준 편차는 뭐죠?
위험을 측정하는데, 자, 위험을 측정하는 표준 편차는 A가 B보다 작았다. B는 5%, A는 3% 하면은 기대 수익률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뭐를 선택? 뭐를 선택? A를 선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자, 지금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 10%다. 10%인데 A는 이 점 A. A는 몇 프로? 3%. B는 5%.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A, B 10% 동일할 때는 위험이 어디가 나? 표준 편차. A가 낮죠? 그러면 위험이 낮은 뭐를 선택? 뭐를 선택? A를 선택. A, B에서 A를 선택.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표준 편차가 같았다. 위험이 동일했다. 위험이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우리가 5%로 동일했다. 동일했는데 기대 수익률이 여기는 6%다. A가 A하고 C 할까요? C. A하고 C다. 그러면 어떻게 돼? 위험은 동일했는데 기대 수익률은 뭐가 높았다? A가 높았다. 자, A가 10%고 여기는 몇 프로? 우리가 몇 프로? 6%다. 여기 C. 5% 위험은 동일한데 기대 수익률은 A가 뭐보다? C보다 높죠. 그럼 A, C를 비교할 때 뭐를 선택? 또 뭐를 선택? A를 선택. A를 선택.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A를 선택. 근데 A와 D를 비교한다. 자, A가 D보다 기대 수익 높고 위험도 낮다. 그러면 D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점이 뭐다? D. 자, 8%다. A가 D보다 기대 수익 높죠? 높죠? 위험은 어떻게 돼요? C보다 어떻게 돼요? 위험은 D가 A가 D보다 위험이 낮죠? 여기 4%가 3% 낮으면 A, D 중에 또 뭐를 선택? A를 또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요, 요 빗금진 요거죠? 요거잖아요. 여기서는 뭐를 선택하는 거야? A를 선택. B든 C든 D든 뭐를 선택? A를 선택을 해야. A를 선택하는 영역.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 점을 2점이라고 하면 A가 2보다 뭐도? 기대 수익률 높아요. 6% 여기 10%니까 또 A가 2보다 또 뭐도 높아? 여기 2%면은 표준 편차도 크죠. 이때는 요 세 가지는 뭐를 선택?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이때는 우리는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못해요. 오류가 발생해. A와 E를 비교할 때는 우리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를? E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요 두 점을 비교할 때는 지배의 원리를 적용하지 못한다. 요 어느 영역? 빗금친 요 영역에서만 선택이 뭐하다? 가능하다. 여기는 안 돼요. 요 위에는 이런 데서는 안 돼요. 요 빗금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지배의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뭐 어떻게 돼요? 두 개의 대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져요.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E를 선택할 수도 있다. 자, 즉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려는 정도,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용어 잘 확인해 두시고 뭐가 중요하다? 위험 수익의 측정에서 요 계산 문제,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저기에 우리 위험을 물을 때 시험 문제 위험에 있어서 유형, 위험의 관리 방법, 위험 처리 방법 이런 걸 여러 개를 묶어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위험의 뭐다? 정가. 그리고 또 여기서는 요 세 가지를 자주 시험을 쳐. 그래서 확인 좀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도 또 한 문제가 출제를 하는데 이 내용과 또 매년 출제되는 현금 수지 측정 이 두 문제 출제되는 범위를 우리가 잠시 쉬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